일단은 이제 대박 나는 사람, 쪽박 나는 사람, 또 쪽박 나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일단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쪽박 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쪽박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명성함의 혜령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놈의 임금 왕자 때문에 많은 이슈화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많이 좀 당황스러웠었고 뭐 댓글에 뭐 떡상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닌 걸로. 예. 우리가 임금왕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류 중에 하나, 또는 내 믿음의 하나, 간절함의 하나,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씨가 애교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뭐 이게 작용을 한다든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좀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이 신축년이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년에 대박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쪽박 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2022년도에 뭐가 있어요? 우리 대선이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나라님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고, 나라님이 잘 세워져야지만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하다. 그래서 이 나라님을 옛날에는 굉장히 우러러보고, 우리가 정말 나라님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느냐, 궁핍하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했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래 뭐 나라님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국민들이 나라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천운이라는 건 있어요, 분명히. 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나라님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비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천운이 있어야지 된다면서 그러면은 왜 될 사람이 안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뭐 오래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분명히 역대 대통령들이 몇 번을 바뀌었고, 또 어느 분이 되실 것이다, 이분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또 다 되셨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천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치 싸움 솔직히 개판이잖아. 내가 뭐 내 채널이니까 이 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응?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사실은 크게 바뀔 게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만큼 희망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겠지? 근데 아마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이민년에는 이 되실 분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참 희한해. 그분이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근데 뭐가 도와도 돕고, 진짜 천운이 따라줘도 따라주고, 그래서 그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분이 되신다면 나라를 좀 편안하게, 이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뭐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놀고 먹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경제가 좀 돌아가면서 서로 일을 해가면서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돌아가게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설이 길었는데, 우리가 좋은 걸 먼저 말씀드리느냐, 나쁜 걸 먼저 말씀드리느냐, 어떤 게 나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듣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 찝찝해. 근데 나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사람이 참 간사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가 이제 21년도는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21년은 이제 접어두고 이제 우리가 이민년, 22년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제 제가 일단은 이제 대박 나는 사람, 쪽박 나는 사람, 또 쪽박 나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일단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쪽박 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쪽박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해는 하시지 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피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운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을 피해가는, 그 안 좋은 운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열받지들 마시고, 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자, 범띠. 내년은 이민년이에요. 범해인데, 범띠들 중에서도 37살 되시는 병인생들, 그리고 73세 되시는 경인생들. 37살 이 병인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의 다툼이나 내가 이제 만약에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이혼 또는 별거, 그리고 내가 뭐 이제는 사기를 당한다든지 금전적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본다든지, 요즘 그 뭐야 코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코인을 했는데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또는 주식을 해서 내가 망조가 된다든지,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막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37살이 되는 이 병인생들은 내년 1년은 내가 말조심,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다툼,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73세 되시는 경인생들,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73이라는 나이가 그동안에 살아온 연륜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마무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자손들, 이제 이 자손들을 갖다가 너무 믿고 의지하다 보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뭐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식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기다. 그러니까 이 73세 되시는 분들은 자식들에 대한 의지라든가 마음에 이제 뭐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내려놓으시고, 또 반대로 이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73세가 됐다. 경인생이야.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서운할 수 있겠구나. 그런 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신다든지, 또 뭔가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부탁을 해왔을 때 그걸 조금 더 상냥하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토끼띠. 이제 24살 우리 어린 토끼띠들이죠. 근데 이제 이 24살 이 토끼띠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뭘 알겠어. 근데 내가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윗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직장 선배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나는 이 뜻이 아닌데 저 상대방은 나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를 해도 이쁜 애들이 있고 뭐를 해도 미운 애들이 있어. 근데 이 24살 이 토끼띠들이 이제 22년 이민년에는 뭐를 해도 미운 거야. 잘못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미운 거야. 그래서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걸 좀 넘길 수 있다면 25이 됐을 때는 굉장히 성숙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실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우울감, 이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우리 24살 되시는 우리 이제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민년, 해운년이 나한테 조금 힘든 해구나. 나를 갖다가 좀 더 성숙하라고 채찍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면은 다음 해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자, 뱀띠들 46살 정사생들. 이놈의 갱년기가 왔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라고 할까, 내가 우울해진다고 해야 될까? 감정의 기복, 좀 업다운이 좀 심해지고, 내가 인생을 왜 살지? 라는 생각. 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잘 해왔나? 라는 이런 잡동사니의 생각? 막 쓸데없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는 직장 뭐 선후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우울감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응? 이 시간도 지나가는 거고 그 시간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나를 갖다가 좀 다시 좀 쉬어가는 타임? 좀 약간 나 자신한테 휴식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보낸다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말띠들 33살 경호생들, 이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란 말 아시죠? 뭐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거기다가 재를 뿌렸네? 하나도 못 먹게 된 거지. 그 얼마나 열받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렵게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서 모든 걸 갖다 해놔서 나는 이제 다 됐어 했는데 하나의 실수로 내가 이걸 갖다가 다 제로를 만들 수도 있고, 영업을 하는데 내가 계약서 내일 쓸 거야 했는데 오늘 실수하는 바람에 계약서가 무산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55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5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네. 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가 재주도 많고 또 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게 되게 실수할 건덕지도 아닌데 넘어진 거야. 나무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그 뜻은 뭐냐? 내가 9번 잘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내가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망신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언행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 55 되시는 분들, 지금 올해가 54, 이제 내년이 55이에요. 그분들은 이 이민년에는 조금 이제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 사람만 험담을 해. 나한테 와서. 근데 거기에 맞장구도 치지 마셔. 내가 맞장구를 쳤을 때 거꾸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난 맞장구 친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 인간들하고 사이에서 사람들 유대 관계에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돼지띠들 64살 되시는 분들 기회생이에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어. 앞만 보고 살아온 죄밖에 없어. 이분들의 특성이 그래요. 내가 정말 이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나는 내 힘으로 갖다가 달려서 모든 걸 일궈놓은 사람들이 이 64살 이 기회생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내가 좀 한숨 좀 내리시고 그래 이제 나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 정도 해놨으면 나도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빵 하나가 터지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건강, 내 건강으로 내가 쳐서 정말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던가, 내 건강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망,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억태기 소리, 어거지 소리, 이런 거에 내가 받을 상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말으시고,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요. 아, 잠시 내가 내 건강에 허락하는 한 잠시 쉬어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잠깐 한 박자 쉬어가도 또 그럴 자격들도 있고, 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쪽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정말 수가 안 좋으신 분들,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해운년을 만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띠들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그 띠의 그 해운년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올해 신축년이었잖아요. 근데 신축년에 제가 이 소띠들은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민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민년에 이 범띠들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범띠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제가 말한 범띠가 아니더라도 범띠들은 조금 신경을 써라. 이 삼재만큼이나 힘들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이민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오니까 이 삼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이 삼재 때는 사실은 내가 뭐 이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삼가해야 되고, 뭔가 내가 큰 뭐 사업을 벌린다든지 또는 뭐 내가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굳이 좋지 않은 해에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자손을 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힘든 과정도 겪고, 또 이제 나이에 맞지 않게 몸도 건강에 허락하지 않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 조상님전 그리고 신령님전에 내 운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하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는데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내림이라는 거를 갖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뭐 그냥 그래 너는 신기가 있으니까 그냥 부채방울 들면은 무조건 돼,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이 얼마나 험하고 또 많이 힘들고 또 얼마나 서럽고 이제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제가 내보내 드릴게요. 올려 드릴 건데 물론 그걸 보시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걸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평범하게 살고 싶고, 다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겠지. 근데 팔자라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제자들한테 좀 쓴 말보다는 그래도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성함의 혜령이었습니다.